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면접 질문 뽑아주는 남자 면뽑남 박명훈 코치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아무렇게나 만들고 있지 않은데 다양한 코너들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BJF 리테일 채용도 최근에 떠서 이제 편의점 영업관리 직무에서 반드시 물어볼 수 있는 베스트 질문 10가지를 한번 나열해 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어떤 수자원공사면 수자원공사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의 대표적인 어떤 직무라든지 기업별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답변 요령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을 해주실 거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댓글이 영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어쨌든 편의점 영업관리 직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일단은 매장에 대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죠. 지점이나 매장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매장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봐라. 자, 이거는 자기소개서 항목에도 늘 나오고 있는 거죠. 자기소개서에 썼는데 왜 또 물어보느냐. 면접관이 자기소개서를 대충 훑어보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다시 확인 차원에서 아니면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면접관이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물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쓴 내용에 좀 여러분들의 논리를 덧붙여서 매장에 대한 장단점, 지점에 대한 장단점을 좀 논리 정연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죠. 우리가 논리 정연하게 말한다라고 할 때는 자, PREP가 좋아요.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알려드린 말하기 방식 중에 하나인데 어떤 주장, 그 다음에 이유, 근거, 결론, 그렇죠?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입에 붙이실 때 왜냐하면 예를 들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따라서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습니다. 따라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PREP로 말하시면 여러분 훨씬 더 논리 정연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관리자는 굉장히 점주들을 잘 설득해야 되고 점주들과 소통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의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말에 대한 능숙함이 있느냐.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말의 매끄러움과 좀 설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장단점 하나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CU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연습해보자. 단점에 대한 부분들,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PB 제품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르바이트생의 어떤 위생 문제라든지 아니면 매장의 위생 문제도 괜찮고요. 주변의 경쟁사 대비 어떤 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그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쓰레기통에 대한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좋아요. 뭐 프로모션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PPL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담배라든지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에 대한 어떤 그 프로모션이 어떻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괜찮으니까 단점을 뽑아서 말씀하시면 좋고, 항상 여러분들 GS하고 뭐 미니스톱하고 뭐 세븐일레븐 등 다른 어떤 편의점 업계와의 차이점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업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과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영업관리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항상 점주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본사의 정책도 따라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갈등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저는 영업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과 태도는 점주를 부자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 뇌피셜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교육을 통해서 영업관리자들의 어떤 합격을 봤을 때 어떤 마인드가 좀 필요하냐면 내가 어떻게든 점주를 돈을 더 잘 벌게 만들고 거기서 신뢰를 얻어서 본사의 수익도 높이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획적인 부분, 새로운 것들 시도하고 도전해 보는 것, 그 다음에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영업관리자에게 중요한 자질과 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SC의 역할을 물어본 것들도
이런 중요한 자질과 태도를 말하는 질문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창의적인 역량 또는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기존과 다르게 뭔가 시도해봤던 경험, 이런 것들은 최근에 편의점께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정해진 지점, 그 지점에 매출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매장과 지점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점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점주들에게 그런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 기획력이 좀 더 뭐 창의적이지 않고 예를 들면 너무 일반적이고 이러면 점주들에게 신뢰를 얻기 힘들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들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무언가를 개선했고 어떤 더 좋은 성과를 도출했던 그런 결과물들을 창의력 경험에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창의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항상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는 점주와의 문제예요. 점주와의 갈등 상황, 점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그런 어떤 매장, 지점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매출 향상 전략이라든지 점주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롤플레잉으로 BJF에서는 진행을 하죠. 일단은 항상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윈윈하는 태도입니다. 윈윈하는 태도. 점주와 관련돼서 이런 PT 면접을 따로 진행하긴 하지만 롤플레잉으로 나중에 인성에서 따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사고방식을 윈윈의 대안을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거. 그리고 항상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너네도 따라와.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면 점주 너희들에게 이러한 이득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보상을 잘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 그 보상을 얼마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점주들도 설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롤플레잉 방식의 이런 어떤 PT 면접은 BJF 리트에서 많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PT 면접에 대한 대비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셔서 다음 것도 클릭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힘들었던 경험은 SC 업무 자체가 힘든 업무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긍정적으로 결과물들을 만들기 노력했던 그런 자세와 태도가 또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힘들었던 경험에 대한 소재는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힘듦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과정에서의 힘듦과 어려움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또는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을 때, 또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그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려웠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좀 힘들었던 경험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관리자가 겪을 수 있을 법한 힘든 상황들을 좀 가정하고 그와 유사한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셔서 소재를 선택하셔라. 자, 그 다음에 앞으로 편의점이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 많이 물어보겠죠. 이것도 자기소개서에 써 있는데 또 물어봐요. 뭐라고? 근데 이런 편의점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것들은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꼭 매장이 아니더라도 데이터 관련된 영역, 그다음에 새로운 신사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어필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매장에서 이런 것도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세탁 서비스 했으면 좋겠다. 매장에서 저는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중고거래 많이 하니까 중고거래 관련된 이런 예를 들어서 캐비넷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중고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플랫폼 적으로 제공해 준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결과적으로 내가 이 편의점 사업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어떤 사업적인 관점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SC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왜 편의점 업계에서 일하고 싶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 편의점 업계에서 일하고 싶냐? 당연히 그냥 지금 마땅하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다음에 인문 상경계열인데 지금과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영업관리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편의점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편의점 업계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또는 자기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좀 많거나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왜 편의점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제가 봤을 땐 어떻게 그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냐. 편의점 업계가 지금 현재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나를 뽑아야 된다. 또는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편의점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 왜? 나의 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그래서 이 편의점이 나아가는 지금 방향성과 그 방향성에 자신의 역량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어떻게든 짜 맞춰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설득이 좀 되고 면접관들의 입장에서도 그래 얘를 뽑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냥 편의점이 앞으로는 더 잘 될 거고 좋아질 거니까 이 업계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러한 편의점 환경에서 영업관리직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뽑는 게 너희들에게 이득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셔야지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통 관련된 아르바이트가 없는데 편의점 업계 잘 일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체력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괜찮냐 유형의 질문들. 일이 힘든데 괜찮니? 뭐 지방 근무인데 괜찮니? 뭐 주말에 하는데도 괜찮니? 이런 괜찮니와 관련된 질문들은 항상 저는 이러한 목표와 이러한 어떤 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힘듦은 제가 이겨낼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유통 관련된 아르바이트가 없어도 어쨌든 면접까지 간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경험이 없더라도 내가 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목표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주말에 일할 수 있는데 괜찮은지, 괜찮다고 해야 되겠죠? 왜? 내가 주말에 일을 해야 되고 점주들이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일들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점주들도 매출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내가 한 번 더 가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한 번 더 가가지고 점주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어떻게 매출 올릴 수 있는지 고민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내가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무조건 쉬어야 된다, 난 주말에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점주의 관점에서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취지로서 답변을 하시면 좋고요. 취미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뭐 취미는 뭘 하고 있냐, 뭐 주말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취미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또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취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골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뭐 골프 안 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점주하고 친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골프 얘기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점주도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아니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은 형태의 취미 활동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정하셔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영업관리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베스트 10을 한번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다양한 직무에 대한 질문들,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지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잘 정리해서 면접 뽑아주는 남자, 면접 질문 뽑아주는 남자, 면뽑남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직무에 대한 부분도 남겨주시면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